영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는 2013년 공개된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미국의 블랙 코미디 영화이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조나 힐, 매튜 맥커너히, 카일 챈들러, 장 뒤자르 등이 주연으로 출연한다. 청소년 관람 불가이고 영화의 상영 시간은 179분이다. 이 영화는 실존 인물인 조던 벨포트의 회고록 월가의 늑대를 각색하여 테런스 윈터가 각본을 썼다. 26세 월가에 뛰어들어 스트레튼 오크몬트라는 금융회사를 설립하여 주가 조작으로 주체할 수 없이 많은 돈을 벌고 술과 파티, 여자와 마약에 빠져 FBI의 표적이 된 희대의 사기꾼 조던 벨포트의 실화를 다룬 범죄 영화이기도 하다. 영화 줄거리. 젊은 날의 조던 벨포트는 부푼 꿈을 안고 월스트리트로 가서 증권사 전화 마케팅 직원으로 들어간다. 조던은 첫 출근날 증권 브로커 마크 한나를 만나게 되는데 마약과 여자에 빠져있지만 나름대로의 성공 철학을 가지고 있는 잘 나가는 증권 브로커였다. 마크 또한 입사 면접에서 주식을 추천했다는 조던을 좋게 봤는지 자신의 비결을 전수한다. 마크에게 영향을 받은 조던은 증권사 브로커가 되기로 결심한다. 결국 브로커 자격증을 따지만 뜻을 제대로 펼쳐보기도 전에 블랙 먼데이가 월스트리트를 강타하며 다니던 회사가 도산하고 만다. 월스트리트에선 브로커에 대한 수요 자체가 없어 백수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떤 영세한 회사에서 증권 브로커를 모집한다는 신문 광고를 보고 찾아가게 된다. 혹시나 하는 기대로 가는데 그곳은 제대로 된 전산 시스템 하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며 페니 주식이라는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 주식을 소시민들에게 파는 회사였다. 하지만 판매한 금액의 절반이 브로커에게 수수료로 떨어지는 말도 안 되는 메리트가 있었고 조던은 기존 직원들은 가지지 못한 놀라운 언변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한다. 우연히 이웃에 사는 도니를 알게 되는데 괴짜인 도니는 조던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다고 접근하고 우연히 7만 달러의 놀라운 월급 내역이 찍힌 조던의 통장을 보더니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고 조던을 따라 나선다. 시간이 지나 나름대로 성공을 이룬 조던은 도니를 비롯하여 자신의 별 볼 일 없는 친구들을 불러 모아 스트레튼 오크몬트란 회사를 설립하여 독립하기에 이른다. 조던의 뛰어난 스킬을 전수받은 친구들은 나름대로 활약하기 시작하고 회사가 그런대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그러던 어느 날 조던의 아내가 페니 주식을 돈 한 푼이 아쉬운 사람들 대신 그쯤 잃어도 사는데 지장 없는 부자들에게 팔면 안 되냐고 물어본다. 조던은 그런 사람들은 페니 주식을 사려 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지만 그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발상의 전환을 한 조던은 페니 주식을 팔기 위해서는 우선 제대로 된 상품으로 부자들과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만 한다고 판단하고 마케팅을 시작한다. 그리고 페니 주식을 끼워 파는 식으로 사업을 벌이고 회사는 날로 번창하기 시작한다.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회사 내부의 광기는 심해져만 간다. 어느 날 조던은 자신의 저택에서 열린 파티에서 모델 출신인 나오미와 처음 만나게 되는데 조던은 나오미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다. 첫눈에 반하여 결국 아내와 이혼하고 나오미와 결혼하게 된다. 꿈 같은 신혼이었지만 애가 태어나고 시간이 갈수록 부부 관계는 냉랭해지게 된다. 한편 사업적으로는 교묘한 편법들로 돈을 벌어들이는 수준을 넘어 직접 주식을 상장시켜 주가 조작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기도 한다. 그로 인해 FBI에서도 조던의 주가 조작 혐의 정보가 입수되고 FBI의 더넴 요원이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혹시나 모를 위협에 대비해 조던은 나오미의 이모 등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총동원하여
그동안 벌어들인 돈을 스위스 은행 차명 계좌로 빼돌리기 시작한다. 그 와중에 도니의 돈도 같이 처리해주게 되는데 도니는 그 중요한 시기에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그동안 유감이 많았던 친구 브라드에게 행패를 부린다. 경찰의 주목을 받아 돈을 잃게 되고 오히려 의리를 지킨 브라드는 교도소에 가게 된다. 그 일로 인해서 꼬투리를 잡히는 바람에 조던 또한 FBI의 주요 타겟이 된다. 조던의 담당 변호사는 FBI의 더맵 요원이 형사 사건화하여 직접 개입하기 전에 선수를 쳐서 증권거래위원회의 중재 조건을 받아들이고 회사 일선에서 물러나라고 조언한다. 조던은 이를 받아들이고 은퇴 선언을 위해 직원들 앞에 서지만 자신의 모든 것이기도 했던 스트레튼 오크몬트 회사를 포기할 수 없어 연설 도중 스스로 격앙되어 은퇴를 번복하고 회사를 떠나는 대신 미국을 떠나 구베에서 회사를 운영하기에 이른다. 그러던 어느 날 차명 계좌 중 하나의 명의자였던 나오미의 이모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한다. 수습하려면 당장 튀어오라는 스위스 은행가의 말 때문에 폭풍이 몰아침에도 불구하고 항해를 하다가 요트가 침몰하는 사고를 겪는다. 그러나 다행히 지나가던 다른 배에 구조된다. 조던은 여전히 돈에 눈이 멀어 악천후에도 불고 자신을 데려가라 비행기를 부르는데 그 비행기가 새때로 인해 폭발하는 사고를 눈앞에서 목격하며 심경의 변화를 느낀다. 이후 조던은 그동안의 불법적인 사업들을 접고 방송인으로서 합법적인 일에 종사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결국 스위스 은행가가 자신의 일과는 거의 관련 없는 일로 마이애미에서 체포되는 바람에 조던까지 엮여서 기소되기에 이른다. 한편 FBI는 다른 금융범죄자들을 잡아들이는데 협조한다면 형량을 줄여주겠다고 거래를 해온다. 그 와중에 나오미는 조던에게 이혼을 통보한다. 이 바닥에 의리는 없다고 누누이 이야기했던 조던이었지만 일말의 가책을 느낀다. 하지만 조던은 그 모든 범죄 사실을 FBI에게 들키게 되고 그 바람에 모든 사업에서 실패하게 된다. 결국 이판사판인 상황에서 동료들을 팔아넘기며 법정에 서게 되고 형량 거래에 성공한다. 처음에 감옥에 가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했던 조던이었지만 감옥 역시 가진 자에게는 조금 갑갑한 휴양지에 불과한 곳이었다. 마침내 출소한 조던은 증권 강연가로 자신의 경력과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강연을 하면서 증권가에 화려하게 복귀한다. 지금까지 2013년도에 개봉된 영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의 줄거리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